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아무리 스승의 날이 예전 같지 않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만학도를 위한 평생학교인데요. 어려운 형편에 제때 학업을 마치지 못한 이들, 처음 맞이한 스승의 날에 지난 세월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선생님들도 어르신 학생들에게 오히려 배운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중학교 1학년 교실을 가득 채운 어르신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꽃다발을 선물하며 스승의 은혜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시. 이들 어르신이 중년의 나이를 훨씬 지나 시작한 학교 생활에서 처음 맞이한 스승의 날은 의미가 남다릅니다. 또래 친구들이 학교를 다닐 때 가정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터에 나가야 했던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눈시울이 절로 붉어집니다. 기회가 돼서 오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대학도 꼭 가고 싶고요. 선생님들도 어르신들을 만나 많은 것을 배운다고 말합니다.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경험이 되게 많으시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서로 같이 배우는 게 큰 것 같아요. 늦은 나이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모두 마치고 올해 대학 신입생이 된 졸업생들도 모교를 찾아 스승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후배들을 응원했습니다. 선생님들이고 친구들이 많이 권했고 가족들도 엄마 못 배운 거 한을 푸라고 그래서 배움에 열정 가득한 어르신들은 스승의 은혜가 어버이와 같다는 노랫말을 되새기며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오늘 오전 강원 동해시 인근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한반도 주변에서 모두 16차례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번이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규모 2.0 미만의 미소 지진까지 포함하면 지난 3월 22일부터 지금까지 모두 55차례 발생했는데요. 기상청은 감시를 강화하고 정밀 분석에 나섰습니다.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입니다. 오전 6시 27분쯤 강원 동해시 북동쪽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위치는 동해시에서 북동쪽으로 52km 떨어진 해역으로 깊이는 31km입니다. 오전 8시 6분에는 규모 1.8의 여진도 한 차례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강원과 경북에서는 정지하고 있는 차가 흔들릴 수준인 진도 3이, 충북에서도 소수의 사람이 느낄 정도인 진도 2가 관측됐습니다. 지진 발생 10초 뒤에 지진 관측망에 처음 탐지됐고 관측 6초 후에는 추정 규모 4.0의 속보가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최초 관측 8초 후 강원도에 긴급 재난 문자 발송을 요청했고 이후 정밀 분석을 통해 규모를 4.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4.5 지진은 올 들어 한반도에서 발생한 흔들림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동해 해역에서는 지난달 25일 규모 3.1과 3.5, 14일 오전에도 규모 3.1의 비교적 큰 지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올 들어 강원 동해시에서 발생한 지진은 이번 흔들림을 포함해 모두 16차례입니다. 규모 2.0 미만의 미소 지진까지 포함하면 지난 3월 22일 규모 1.2 지진을 시작으로 모두 55번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동해시에서 잇따라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혁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제43주년을 앞두고 국립 5.18 민주묘지와 항쟁의 현장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5.18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은 8만 6천여 명으로 점점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5월 영령 앞에 고개를 숙인 추모객들은 묘지에 국화꽃을 올리고 열사들의 묘를 둘러보며 5.18을 기억하고 교훈을 잊지 않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에 학생 참배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5월 영령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묘지에 국화꽃을 올립니다.
열사들의 묘를 차례로 둘러보고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5.18을 배웁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목숨을 바치신 5.18에서 희생자분이 많이 발생한 걸 알 수 있었고 희생자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살 수 있은 걸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 이틀간 5.18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은 8만 6천여 명입니다. 일반 참배객을 비롯해 교육, 노동 등 각계 그리고 외국인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참배객들의 마음 한편에는 5월 영령들에 대한 부채의식이 여전합니다. 마음 깊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대신 저도 그때 젊은 나이였는데 너무 아픈 그런 희생이라 무임승차한 5.18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그리고 80년 5월을 굽어봤던 전일빌딩. 역사의 현장에도 연일 방문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5.18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아픈 역사지만은 이 아픈 역사를 잘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앞으로 어떤 미래지향적으로 갈 것이냐, 저는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18일 오전 10시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됩니다. 연합뉴스 TV 김경일입니다.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전국에 설치하고 관리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비롯해 통신사 기지국이 설치된 건물 옥상에 이르기까지 전국 44곳에 370여 대 불법 중계기가 설치됐는데요. 이 중계기를 통해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금액은 46억 원, 피해자는 182명에 달합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늦은 밤 주택가 골목길, 차에서 내린 두 남성이 커다란 짐 보따리를 하나씩 들고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또 다른 남성이 커다란 상자를 들고 오더니 건물 구석에 내려놓습니다. 이들이 운반한 물건은 070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010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중계기입니다. 경찰에 검거된 A씨는 지난 1월부터 중국에서 항공 우편으로 보낸 중계기 부품을 대당 15만 원씩 받고 조립했고 운반책들은 중국 총책 B씨의 지시에 따라 전국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차량이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물론 통신사 기지국이 설치된 건물 옥상에 이르기까지 전국 44곳에 370여 대에 달합니다. 마치 통신망을 깔듯 중계기를 설치한 건데 B씨는 전화 금융사기 범죄를 저지른 콜센터로부터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이들이 설치한 중계기를 통해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 금액은 46억 원, 피해자는 182명에 달합니다.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 전국으로 분포해서 설치했고 그 유치적기를 달하는 이유는 중국에서 중계기를 정확하게 설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경찰은 국내 총책 A씨 등 일당 14명을 붙잡아 전원 구속하고 범행에 사용한 중계기와 공유기 등 750대를 압수했습니다. 또 중국에 있는 해외 총책 B씨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강창호입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미국 기밀문 건 유출 사건의 용의자가 스스로가 인종차별주의자인 데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종차별적 발언을 내뱉으며 불법 개조 총기를 연사하는 장면이 영상으로 남아있는가 하면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인종전쟁이란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 방주희 PD가 전해드립니다. 미군 기밀정보 유출로 최근 체포된 잭 테세이라의 인종차별적 행각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테세이라가 총기에 대한 집착을 보였으며 인종전쟁을 구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종차별적 발언을 내뱉으며 불법 개조된 총기를 연사하는가 하면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인종전쟁이라는 단어를 꽤 여러 차례 사용했다는 겁니다. 테세이라와 가깝게 지낸 한 지인은 여러 차례 스스로를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부르기도 했다면서
인종차별주의자인 데 대해 자랑스러워했던 것 같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20년 미국 전역에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이 벌어질 당시 백인들이 공격받을 가능성을 두려워했으며 혁명에 대비해야 한다고 여러 번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세이라는 종종 정부를 겨냥해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 요원 대부분이 2021년 미 의회의사당 난입에 동조했다고 주장한다거나 주류 언론이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식입니다. 이때 이후에는 자신의 인종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발언들이 보안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될까 봐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심사가 통과됐고 이후 비대용량 소총과 산탄총, 탄약 등의 소지도 허용됐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테세이라가 2018년 학교에서 폭력적인 발언으로 정학당한 기록을 언급하며 어떻게 안보 승인을 얻어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주입니다.